진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재밌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백룸. What is the back 아우 room? 공김 보나요? 뭘 봐요? 평생 보나요 야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하는 쥐불놀이의 신조환. 반고에서 고가 된 민진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진짜. 그러게요. 쥐불놀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유수민 감독까지 해서 셋이서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항상 고정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네. 반고라고 얘기 나왔던 우리 민진웅 씨가 이제 고정의 느낌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 거죠. 세상사가. 세상 그런 거죠. 네, 그런 근데 거죠. 오늘 아주 보니까 머리도 깔끔하고 좀 네. 잘생겨 보이는데 뭐 뭐 언제 안 깔끔했던 적이 있나요? 뭐 그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새요. 요새 저는 음. 이제 기말고사와 함께 1학기 종강을 하게 되고요. 교수님으로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학기 또 만나요. 아주 의미가 있는 공연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 신촌에서 하게 됐어요. 신촌 네네네. 공연 이름은 1호 터널이고 1호 터널이죠. 1호 터널이죠. 오.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 바야흐로 한 16년, 17년 전에 어. 이 공연을 저희 대학 동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기 워크샵 겸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연기술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공연을 한번 만들자. 남녀누라는 동기 배우와 알죠. 네, 장인섭이라는 배우가 원래 초고를 썼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16년, 7년 전에 공연을 올렸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약 20년 만에 저희 대학 동기들이 다 똘똘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이제 신촌에서 유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극장 이름은 네.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7월 말부터 방영되는 KBS 주말 드라마를 이제 한 달 전부터 촬영을 들어가서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멀끔한 게 오늘 방금 촬영을 갔다 온 상태여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 아니, 사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던진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네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주말 언제는 안 드라마- 그랬나요? 뭐 이딴 얘기를 또 꺼내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네네네네네. 내가 이딴 얘기를 하네요. 이게 참 이렇게 진행자가 쥐불놀이를 했을 때 공간이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또 작은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유수민 감독이 이 자리에 없는 이유는 그쵸. 네, 지금 본원 모먼트로 아주 충실하게 감독으로서 본인의 작품을 지금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사랑한다는 거. 맞아.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이 쥐불놀이를 다시 좀 재개를 해보려고. 그러면 네. 또 무슨 이 주제와 토크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공통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시작된 그 창작된 작품들을 가지고 상업 장편까지 연출을 하게 된 두 분에 관련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유튜브에서 약간 음. 이렇게 영세하게 저희처럼 네. 작게 시작한 작품이 음. 뭔가 이렇게 바이럴이 되면서 좀 더 그 작품이 훨씬 커져서 상업 형식으로 약간 뭐 5분, 10분짜리가 30분, 1시간짜리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하나는 스케치 코미디로서 코미디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중에 네네. 한 분이 본인 영화를 찍은 거예요, 연출로. 그리고 그 영화는 대박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우리의 앞날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왜요? 주한 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기대해 보시죠. 뭐. 전 신주한 씨를 믿습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백룸. Back room. Yeah, backroom. Back room? Back room? What is the back room? 공김. Like panic room. Now is a back room. I told you. Spare room. 또 하나는 키앤필이라고 Key and Peele. 그 조던 필 감독이 만든 영화가 무려 Get Out이라고. man. Damn. 겟아웃은 사실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스릴러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종류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영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뭐 근데 저한테 공포 영화는 아무튼 뭐 링 뭐 이런 거니까. 아예 착신아래. 그냥 아예 귀신. 네, 뭐 셔터 뭐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격자는 공포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장르적으로 공포 영화라고 하면 공포 영화일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을 공포를 주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뭐 이 세상에 공포 영화 아닌 게 어딨나요? 그것 또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근데 공포 영화 안에서도 장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갈리니까. 알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백룸의 이제 지금 감독인 분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백룸 관련된 작은 영상들을 만들었던 걸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키앤필의 그 스케치 코미디를 우리가 한번 보기도 하고 백룸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백룸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음흠. 많은 분이 이탈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거의 계시죠? 뭐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탈한 건지. 저도 사실 백룸 아직 못 봤고 이거 지금 개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한 게 아니. 그렇네. 네, 지금 2026년 영어로서 5월 27일 날 전 세계 최초 극장 개봉으로 돼 있고 지금 녹화 기준으로 6월 13일이니까 벌써 한 2주 정도 좀 넘게 지난 상황이긴 한데 근데 백룸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백룸?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감각적인 포스터네요. 그죠. 음. 어떤 느낌이에요? 백룸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가 자기 집은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인데 자기도 모르는 내 집에 어떤 공간이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공간이든 아니면 어떤 벽 속에 숨겨 있는 벽 너머에 있는 어떤 미지의 공간이든 그래서 이 공간을 양분하면서 살고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두려운 곳이 되는 그런 생활 밀착형 공포가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백룸이 사실 이 개념이 영화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영화로서 처음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전설 같은 개념이고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층에 거기 그 동네 208호 대박이잖아. 근데 거긴 207호까지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이제 뭐 크리피 파스타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폴리탄 계열의 괴담으로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같은 도시 괴담이지만 조금 느낌이 달라요. 크리스피 파스타랑 크리피 파스타. 크리피 파스타랑 나폴리탄은 다 먹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들어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오는 류의 이야기고 그게 이제 일본과 미국 이쪽에서 좀 유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으로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당연히 많은 괴담들을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한 구전설화, 구전 괴담 이런 것들을 크리피 파스타라고 칭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현대의 더 현대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무서운 괴담. 그런 걸 크리피 파스타 혹은 나폴리탄. 현대에 지금도 떠도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맞아요. 2020년대에 그런 걸 크리피 파스타. 크리스피 아니고 크리피. 크리스피는 맛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나폴리탄이라고 그러는데 나폴리탄도 맛있는데. 그래서 우리 노리스가 또 딱 얘기를 해준 걸 보니까 나폴리탄이랑 크리피 파스타는 둘 다 인터넷 괴담, 공포 문학 쪽 용어야. 온라인에서 떠도는 짧은 공포 이야기인데 결이 좀 달라. 맞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규칙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207호까지밖에 없는데 이런 게 오히려 나폴리탄 계열의 괴담과 비슷할 수도 있다. 왜냐면 새벽 3시 복도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고 뭔가 그럴싸한데 그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생기는 공포. 혹시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모르시죠? 모르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친숙한 공간이야. 근데 거기에 아무런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공간인 거예요. 그게 뭐가 무섭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무서워하더라고. 어때요? 이따 이 그림 볼 때 무서워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빈 공간은 약간 초등학교 과학실 정도 돼야 무섭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 뭔가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조금 오래된 병원이라던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복도식 아파트라던가. 거기는 좀 맥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왠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음. 여기에서 뭐 시체가 떨어질 것 같고. 음. 근데 이거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무섭죠. 혼자 오래 살면 무섭잖아요. 아 그쵸 그것도 공포죠. 앰비어스 소리가 음. 그렇게 무섭죠. 아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 그냥 근데 그러면서 생활 소음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종종 응. 놀래죠 새벽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봐봐요. 미국의 유튜버, 영화 감독. 요걸로 처음에 사람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고 우와 저 사람 이런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국은 진짜 자기가 그 유튜브 클립으로 만들었던 주요 소재인 백룸으로 영화 감독까지 됐다. 아까 말한 그러면 그 겟아웃 감독님은 어디 계세요? 아 이제 그거는 그분은 이분이고. 그거는 이제 이분이고. 오케이. 난 그분이 백룸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요? 겟아웃. 이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죠? 응. 한국계 코미디언이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랑 한국계요? 닮으셨구나. 한국계 스탠드업 코미디언 있는데 그분이랑 헷갈렸어요. 그래요? 전라도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케인 파슨스가 만들었던 아이고 05년생이시네요. 그러니까 20살? 아니 우리 20살 때 만든 영화 우리 22때? 와 진짜 어리구나. 우리 22때 군대 있었죠. 아니 그니까 와 아무튼 이 백룸을 포함한 리미널 스페이스 영상과 관련된 시리즈 여러 편을 제작 중이다였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백룸의 제작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A24 영화로는 상당히 이례적이게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이 되었다. 그러니까 A24 진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제작사. 몰라요? 여기는 무슨 영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뭐 엑스마키나 제작사군요. 그리고 대체로 좀 기괴하거나 기분 나쁜 느낌의 공포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모르죠. 공포 영화를 주로 만드는 데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 문라이트. 이 영화 몰라요? 이건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뻔하지 않은 영화들 좀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이렇게 또 제작하는 곳인 것 같은데 작품성 있는 영화들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미나리도 있네요. 또 어쨌든 백룸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이전에는 이 사람이 진격의 거인 다 봤죠? 네네. 아 이건 또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땅 울림 관련 팬 영상을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영상을 만들었던 거야. 사실 다르잖아요. 내가 그냥 유튜브용 짧은 클립을 만드는 것과 장편 2시간 가량의 상업 영화를 만드는 건 진짜 다를 텐데 어쨌든 굉장히 좀 그래도 이런 뭐랄까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인 것 같고 딱 전화하면 진짜 자기가 진짜 재밌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작업했을 것 같네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20살 때 저기 건국대학교 영화과를 딱 들어가갖고 영화를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 조악하고 너무 지금 보기 민망하고 이런 아주 퀄리티 떨어지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재수하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케인 픽셀즈라는 이 분의 유튜브를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볼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느낌상. 진짜 세상에 신기한 영상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좀 화질도 좀 그레인이 많이 껴있고 좀 옛날 캠코더로 찍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파라노말처럼 그죠? 그런 걸 요즘에 아날로그 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 잘 잡아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고. 아까 그 AI에서 읽기로는 이 VHS 느낌을 소름 끼치게 잘 연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옛날 옛날 영상이 약간 이런 비디오가 약간 이런 VHS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뭐랄까 실제로
더 약간 피부랑 좀 더 맞닿은 느낌이죠, 그죠? 그렇죠. 좀 끈적끈적하고 영상 같지가 않고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토탈 시리즈의 팬이며 난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님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뭔가 뭐라고 그럴까 이런 진격의 거인 이런 땅 올림 뭐 팬메이드 영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공부를 해서 뭐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아무튼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나는 지금 이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공부를 안 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미주권에서 좀 사실 유명했던 개념이긴 한데 모르겠지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근데 뭔가 끝없이 펼쳐질 것 같고 너무 조용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다른 이상한 이 기이한 존재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나 봐요. 원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공간에 없는 것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또 리미널 스페이스와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어떻게 만들었냐? 좀 많이 들었겠지. 이거 무섭죠, 이런 공간은.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왜 이 벽에 갑자기 이런 공간이고 사다리가 올라와 있지? 이런 어떤 맥락이 유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짧은 파트들을 모아서 상상을 덧붙여서 길게 만든 게 백룸이라는 장편 영화가 될 것 같아. 일단 분위기를 우리가 읽긴 읽었으니까 대충 백룸이 어떤 개념인지 알았고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같이 공포스러워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좀 동의가 돼요? 그럼요, 충분히 동의가 되죠. 이런 적 있어요? 근데 혹시 아예 처음 보는 낯선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낯설지 않아야 되는 공간인데 굉장히 낯선 상황이 펼쳐진다던가? 저는 대학교 때 학교 귀신이었는데 제가 맨날 학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새벽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혼자서 학교에 있으면은 몇 시간 전까지는 북적북적대고 제일 맨날 그런 공간인데 사람도 다 빠지고 근데 저희 학교도 약간 저렇게 쭉 형광등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이미지. 그러니까 뭐가 불안할까? 그죠? 이런 되게 단순함이 반복되면서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죠. 패턴도 맞아. 그렇고. 그 영화 샤이닝 보면은 그 호텔에 문들이 쫙 이렇게 있고 발리인 하면서 딱 들어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나는 근데 대칭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나 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연출해서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대요. 이질적이라서. 뭔가 좀 바글바글하고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백룸의 오피셜 트레일러 이게 이제 영화의 예고편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보죠. 이 감독이 만든 이런 단편들과 어떻게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으니까 본다면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은가 한번
어. 어땠어요? 재밌겠네요. 저 이걸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히 뭔가 기이하고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뿐인데 어떻게 풀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공포 혹은 갑자기 벽이 좁아지면서 내가 압사될 수도 있다는 뭔가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나는 탈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거기까지 좀 연장이 되는 것 같네요. 다 죽거나 사라지면서 끝나지 않을까요? 공간도 공간인데 어쨌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이야기가 뭔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스토리 라인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 죽고 혹은 사라지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미쳐갈 것 같아. 노란 불빛도 처음에야 노란 불빛이지 계속 이제는 맞아요.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고 뭔가가 근데 또 쫓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화 큐브 같은 것도 보면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는 공간에 와서 계속 불 켜져 있는 이 공간에서 인간은 철학적으로 계속 이유와 당위를 구분하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이 세상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진짜. 우리는 그래서 큐브 같은 거 보면 도대체 그래서 왜 저기 갇힌 건데 이거 무슨 누가 한 건데 뭐 그래서 결국에 뭔데 우리는 이런 걸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궁금해해도 그 결과 왜인지를 모르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게 요즘 사람들이 소비하고 좋아하는 부류의 공포인 것 같아요. 마치 코스믹 호러도 그렇잖아요. 사실 뭔가 거대한 존재라는 게 당연히 뭐 이제 뭐 좀 무서운 악마 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얘가 뭐 외계인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거대한 뭔가 앞에서 나는 나약해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류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요새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고 되게 옛날부터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져왔던 사조죠.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사조죠. 왜냐면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지만 태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부조리한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고 근원적인 그 공포를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이유 따위는 없죠.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계속 그 이유를 찾고 싶어하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이유를 내가 갖다 붙이고 거기에 어떤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사실 그 이유를 정말 근원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모르죠. 그리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없죠.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유 따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엄청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해놓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조를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제 또 노리스가 미국 사람들은 왜 백룸을 무서워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리스에 좀 답을 내려줬는데 백룸은 괴물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익숙한 공간이 규칙을 잃는 순간이 무서운 구조라서 그 논리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좀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대략적인 그 리미널 스페이스든 뭐 백룸에 대한 어떤 설정에 대해서 좀 연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래요. 백룸은 괴물이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공간에 사실 얇은 세트장 같고 실수로 그 뒤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상상이 무서운 거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공포인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뭔가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무서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이런 느낌은 저한테는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스릴러? 얼마나 더 무서울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사람이 있으라고 만든 곳인데 왜 아무도 없지? 여기는 지나가라고 만든 곳인데 왜 끝이 없지?
현실의 일부 같은데 왜 현실이 아니지? 탈출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공포물은 그래 논리가 있으니까 맥락이 있으니까 귀신이면 성불시키면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정신이 닳는 구조다. 사람은 위험보다 의미 없으면 더 오래 못 버팀.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인 것 같고 감독이 돼가는 길, 감독의 데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작사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구나 이것을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가장 믿을 수 있잖아요. 이미 증거물들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영상들이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또 이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리지 않는 거가 뭐냐면 저는 영화나 드라마 쪽이 특히 영화는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좀 더 보수적인 느낌이 있을 거고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자신의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영화 감독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직결이 되느냐, 난 이게 또 좀 신기한 거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얘기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렇겠죠. 어쨌든 양질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소스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사실 또 영화화까지 된 작품을 꼽아보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손을 꼽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동시에 아무리 이제 요새 시대가 변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변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영화화 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소재여야지만 영화화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박자, 삼박자 같은 게 다 맞자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 제작사가 뭔가 좀 실험적인 이야기나 실험적인 시도를 좀 그래도 좋아하고 뭐 감독들한테도 그런 거를 좀 그런 부분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 유튜브가 갖고 있는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흐름들이 빠르게 뭔가 변화가는데 좀 맞물려 있지 않았나 뭐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혹시 백룸을 영화관 가서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러고 싶어졌나요? 아니면은 그냥 한번 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네네, 그럼요. 새벽에 혼자 가서 보면 진짜 좀 느낌이 오히려 새벽보다 아침? 낮에 가야죠. 낮에. 왜? 그게 더 일상 시간 중에 가니까 더 오히려 낮에 한 12시 막 이럴 때잖아요. 11시, 12시, 1시 막 이럴 때. 그래야 더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물론 새벽에도 새벽 감성이 있지. 왜냐면은 그러면 낮에 가는데 영화관에 아무도 없어야 돼. 나밖에 없어야 돼. 보통 많이 없죠. 낮에 가면. 그래요? 낮에 별로 안 가보셨어요? 낮에는 요즘에 많이 안 가요. 그리고 일부러 그리고 또 큰 관을 가지 좀 조그만한 관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없고. 나 혼자만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리미널 스페이스네. 뭔가 영화관은 사람들이 좀 차야 되는데 좀 이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렇긴 하죠. 지금 우리 또 노리스가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자기가 좀 물어봐줬어요. 그러니까 영화 옵세션이라는 영화가 있고 또 영화 백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둘 다 유튜브 출신 감독인데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좋은 양질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헐리우드의 판단은 대충 이거에 가까워 보여. 유튜버가 영화 감독이 됐다가 아니라 유튜브가 신인 감독 쇼케이스 파일럿 시장이 됐다. 할리우드가 출신보다 검증된 반응을 본다.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보수적이지 않나?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랬었는데 점점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보수적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서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오히려 완전한 더 확실한 투자를 위한 자본이 또 투입이 되겠죠. 아니 이게 16살 때 유튜브 9분짜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세계로 봤을 때 16살 중에 반짝이는 16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올려갖고 반짝 뭐가 잘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점점 빌드업을 해서 쭉쭉쭉 나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가 반짝하면은 반짝하고 많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확실히 이게 두 번째 의견이랑 이게 많이 크리티컬한 것 같은데요. 장르가 확실히 공포라는 점이 이게 저는 그게 공포 한몫하는 것 장르니까.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공포 장르가 자체가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게보다는 저예산으로 좀 신인 감독이나 신인 배우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로맨스 대작 SF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 또 공식들이 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공포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저 사람 뭐 하려나 보다 저러다 죽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집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인터넷 네이티브 감각을 가진 창작자로 평가함. 그치. 또 인터넷 네이티브 감각. 진웅 씨는 정말 떨어지는 거죠? 전혀.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밈이라던가 전혀 문화라던가 전혀. 유튜브라서 다 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결국 이 감독님이 장편을 끌고 갈 이야기 감각에 대한 능력도 어쨌든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겠죠. 왜냐면은 제작사, 투자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22살? 20살? 그럼요. 그리고 정말 상업의 뭐 끝에 가 있는 할리우드인데 그러니까. 작업하다가도 결과물이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중간 결과물이 안 좋으면 다른 연출로 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멈춰버리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배우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디렉션을 줬을까? 나는 좀 내가 20살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순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또 대단히 알고 하겠습니까? 즐겁게 항상 작업하고 있겠죠. 만약에 그래요. 우리 케인 픽셀 감독님 보고 계시다면 좀 열받으면 직접 오셔가지고 별 끼신다면 나오세요. 어쨌든 기획개발 관점을 본다면 지금 할리우드는 유튜브 감독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포맷에서 관객 반응을 증명한 창작자를 보고 있고 어떤 그런 흐름들이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일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백룸 영화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봤지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옵세션이라는 영화도 그 감독님도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던 것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데 진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재밌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너는 공포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는 소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포 영화를 원래는 사실 보면 안 되는 나이 때부터 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소위 얘기하는 와레즈라고 해서 인터넷 문화가 팍 부흥했을 그때고 그때는 인터넷에 윤리 이런 것이 없었어요. 많이 정착되기 전이라. 진짜로. 그래서 그때 영상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난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인터넷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별로. 근데 나는 인터넷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왜 인터넷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좋아했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면서 PC방이 결국 PC방 문화인 즉슨 결국 인터넷 문화와 맞닿아 있고 그런데 저희 집에도 제 방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때 나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본 공포 영화라는 거야. 봤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그때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영화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그 나이 때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신기한 거야. 너무 진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야, 이건 가짜야 하면서 막 찾아보고 약간 그리고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호승심.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다다다다 막 음악도 나오고 점점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너무 뛰고 막 너무 막 미칠 것 같은 그 기분이 너무 힘들지 않아? 일단 컴퓨터니까 넘길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었고 너무 무서우면 넘겨.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완전 진짜 막 유치원생 이럴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무서운 그러면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토요 미스테리 이런 것도 좋아했겠네. 엄청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들려주는 전설의 것도 고향도 잘 좋아하고. 보고. 아니 전설의 고향은 사실 무섭지도 않죠. 아 저는 전설의 고향 진짜 자지러지면서 보는데요. 아 진짜로? 네, 너무 무서워서. 아니 왜냐면 그거 뭐 얼굴 파랗게 저는 심지어 그래서 M도 너무 무서웠고. M 그쵸 뭐 그다음에 심지어 그 노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살인의 추억 물론 보면 안 되는 영화였지만 너무 그 기억이 있어서 살인의 추억 저 보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마음을 다 잡고 보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근데 역시 너무 무서웠고. 이거 봐, 이거 또 갑자기 이런 얘기할 때 꺼지니까 또 얼마나 무서워. 살인의 추억이라는 거 이름이 좀 그 당시로 들었을 때 영화 제목에 살인이 들어간다. 여기서 좀 약간 일종의 폭력적인 공포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무서울 것 같아. 이것도 있었을 거고. 물론 악마를 보았던 어땠어요? 악마를 보아다도 저는 사실 이제 고든 뭐 어떤 공포 영화의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근데 좀 놀라긴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저는 거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보다가 나가시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잔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도 그 공포 영화 팬이라면 다 아는 그 유명하지 하는 굉장히 잔혹한 영화들을 그러니까 그걸 왜 뭐가 재밌냐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여러분 이거 공감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공포 영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지금 그 쾌감을 진짜 알고 싶어. 그게 어떤 게 되게 사람을 그러니까 흥미롭게 하는지. 그냥 도파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종의 호승심이 엄청 컸다. 그러니까 나 이것도 본다. 나 이것도 봤다. 너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나 이만큼 무서운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 이런 영화가 있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메이저 구조가 아니고 정말 마이너한 세계니까. 마이너한 세계고 이런 영화가 왜 있지? 그러니까 왜 있어 도대체 그런 영화는? 왜 봐야 해?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그들은. 그 팬 마이너하다고 하지만 그 팬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건 넌 그만 봐야겠다 했던 게 내가 자꾸 그거 생각나고 무서운 그러니까, 거야. 아니 혼자 있을 때 근데 막 그런 어떤 생각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 그럼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 친구랑 혼자 같이 자주 봤어요. 안 있군요. 아니 보고 나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는 난 그게 좀 내가 세다고 생각하고 근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면은 무조건 너무 무서워서 엄마 옆에 가서 잔다고 막 이러고 근데 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난 진짜 이걸 진짜 궁금해. 이 무서운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또 한편으로는 뇌 구조가 논리가 내가 무서운 얘기를 알아. 그래서 남들한테 해줄 얘기를 때 해줘. 빵 놀랄 때 그리고 막 애들이 무서워해. 그치. 그러면 그거는 쾌감이 있을 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이 영역도 알고 너네들이 못 보겠지만 난 이거 볼 수 있어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짜 그 많은 공포 영화들을 다 보진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공포 영화 팬이 만든 블로그에 가서 내용을 보고 미리 본 척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예방 주사를 맞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본 척 한 적도 본 척을 한 적이 있고. 있다. 왜냐면 그거 실제로 구하기 어려워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옛날 비디오 가게 있잖아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비디오가 수입이 되면서 다 잘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수입이 됐지 하는 것들도 꽤 많았어요. 이거 갑자기 공포 영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네. 갑자기 하루 종일 공포 영화 얘기해. 그렇긴 하죠. 텍사스? 뭐 텍사스도 사실 제가 비디오 가게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비디오 가게에는 TV 있잖아요. TV에서 영화를 가끔 이렇게 그냥 비디오 자기네 가게에 있는 비디오를 틀어주는 적이 있는데 텍사스 전기톱 그 영화를 틀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한 초등학생이었거든. 그러면 야 넌 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또 시대였고 그러니까 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안 보는 척하면서. 근데 거기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그 점원도 당연히 내가 볼 거라고 알지. 근데 어쩌라고야.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공포 영화의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점점 알았고 잔인한 거는 이건 가짜니까 이건 가짜야라고 내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봤지. 그러니까 진짜로 푹 빠져서 봤다기보다는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난 배틀로얄 볼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되게 센세이션하긴 했죠. 나는 링을 실제로 안 봤는데 음. 그 짤만 해도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우물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링도 무서워요. 사실 보면은 그 비디오 안에 있는 그 지지직거리는 그 맞아요. 것들도 되게 조악한 필름 그 그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까 계속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아. 실제 영화 안 같고 음, 더 실제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누가 마치 찍은 홈메이드로 찍어놓은 건데 누가 발견해서 이 세상에 풀려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리얼성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응. 공포 영화를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겠 보지 말라 당신들이 정말 이해 안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진짜 그냥 궁금해서 왜 그렇게 나는 그게 너무 힘든데 그 힘듦을 어떻게 즐기는지. 그러게요. 저도 요즘에는 못 보겠어요, 사실. 근데 그냥 가끔은 유튜버들 중에 공포 영화를 리뷰해 주시는 분들 거를 보긴 해요. 사실은 공포 영화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래도 무서워요. 혜연이 때문에 살목 단체방에서 살목지 개봉해서 물론 스케줄이 못 맞아서 못 갔지만 사과를 남겨놨어요. 내가 공포 영화를 못 본다. 미안하다. 근데 너 너무 영화는 잘 돼서 너무 축하하고 하지만 근데 저 진짜 너무 아니 그러면은 무서운 공포 영화 만약에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찍는 건 문제가 없죠. 저도 뭐 이제 0.0 메가헤르츠라는 영화를 찍어봤지만 그 공포 영화에 관련된 항상 소문들이라던가 뭐 영화를 찍다가 뭘 발견했네 봤네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찍기도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또 일인데 찍어야죠. 해야지. 찍어야죠. 좋은 영화라면 찍어야죠. 저희가 아까 이제 시작에 키앤필이라는 부분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다? 그런 코미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치 있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제 그 유튜브에 쇼츠로 계속 뜨는데 댓글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또 안 본 거네. 또 안 본 거네. 그러니까 엄청 이 양이 많은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Sometimes the computer runs an automatic software update, so maybe that just kind of clears the history. Yeah, except when you update the software, a little window pops up and you click OK and then it gets installed. So I don't know, mayb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computer, you know? And it's one of those things whenever it gets interrupted from the power source, it has to reboot and it just totally wipes out the history. be honest, babe. It's porn, right? Porn? What's... Oh, pornography. It's okay if you look at porn. I assumed you did anyways. I mean, every guy does. I'm perfectly okay with that as long as it's not that weird stuff. Oh. Alright, well, I mean, kinky's okay. I like kinky. As long as it's not that sick, twisted S&M stuff. Wow. Okay. I'm not gonna judge you. It is your fantasy. Just as long as you're looking at women who... Not women? Wow. Okay. Men? Chicks with dicks? Horses? Worse than horses? Wow. None of that matter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s that when we're doing it, I'm thinking about you, and you're thinking about me, right? Right, baby? 고퀄이네. 뭔가 상황을 재밌죠? 그럼요. 결국 코미디도
그 익숙한 거를 꼬는 거잖아요. 그 겟아웃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 공포스러운 것도 일상적이거나 내가 익숙한 거를 꼬는 거잖아요. 난 이런 부분이 좀 잘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놀랍게도 동영상이 10년 전 것도 있어. 그거. 이제 한글 자막을 달아준 사람들 거 유튜브를 보면서 좀 재밌어 하고 연기들도 일단 잘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미디라는 게 참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구나. 터지는 부분은 반드시 터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키앤필 보면은 저는 좀 눈에 들어온 게 빌드업도 빌드업인데 반복? 계속 땀을 계속 흘린다거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 지을까? 딱히 네네. 뭔가를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막 데코복고가 생길 줄 알았거든. 근데 하면서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들이니까 그런 거 재밌네요.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팟캐스트 쥐불놀이를 또 이제 재개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맞아요. 다른 때 그 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빡세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오는 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나오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더 노력한 것도 있고 아마 근데 진웅 씨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더 노력을 항상 많이 해야 뭐 다음에 또 이수민 감독한테 미리 또 얘기를 해가지고 통화로도 한번 해보면서 뭐 그래요.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초대 손님을 모셔도 되고요. 네 초대 손님을 모셔도 되고 아니 뭐 우리 둘이 또 해도 되고요. 네, 또 해도 되고 그거는 뭐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더 다채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얘기가 정말 재밌게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방금처럼 티격태격 하는 거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래도 되겠죠. 예, 그래도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어땠나요? 네. 뭐 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죠. 네, 그렇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그러면은 노래를 또 들어보면서 끝내볼까 하는데 오늘은 뭔가 그래도 나름의 공포 영화 얘기도 했으니까 The Monster Insid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저희 쥐불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쥐불놀이의 신주환 민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